체중 감량이라든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분에서 살이 오히려 더 쪘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입니다. 다이어트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액상과당과 관련된 건데요. 사이다나 콜라, 주스와 같은 하얀 정제된 설탕을 함유한 음료들 있잖아요. 액체 형태의 과당이라고 해서 액상과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액상과당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이셔야 한다. 앵무새처럼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콜라나 사이다 1.5리터짜리 병 뒤에 붙어있는 영양정보 태그를 유심히 보시면요, 당류가 11g에서 15g까지 들어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10몇 g밖에 안 들어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100g당 함유된 당류가 11g에서 15g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5리터 콜라 한 병으로 계산을 해보면 160g에서 200g의 당류가 들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각설탕으로 환산을 해보면 콜라 한 병에 각설탕이 70개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도 그냥 설탕이 아니라 소화가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액체의 형태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온갖 좋은 방법이나 약, 식단 조절 등을 하신다고 해도 이런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100이면 100 모두가 되물으신 게 바로 제로 음료는 괜찮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새는 사이다나 콜라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명한 음료수들이나 맥주나 소주 등의 주류들도 제로 버전이 우후죽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로라는 의미는 칼로리가 제로, 설탕이 제로라는 뜻인데요. 즉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고, 또 설탕 함유가 없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겠구나,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제로 음료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대신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라는 것인데요. 이 인공 감미료가 우리 인체에 좋냐 나쁘냐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서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몇 개 살펴봤더니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단기적이긴 하지만 인공 감미료가 액상과당에 비해서 체중 감량이라든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어떤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분에서 살이 오히려 더 쪘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매일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서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질환과 같은 발생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뉴스에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던 건데요. 인공 감미료가 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주장도 보고된 바가 있었고요. 또 어떤 학자분들은 영양 성분이 전혀 없는 이런 감미료들이 우리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조절해주고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유해한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장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냥 음료보다는 재료 음료가 좀 더 낫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식품학계에서나 의학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인체의 객관적인 악영향이 밝혀지지 않았다 뿐이지 언제 또 그런 근거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인 얘기를 떠나서도 사실 단맛은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맛의 노예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평상시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마음 졸일 일이 많은 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단맛을 많이 찾게 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단 걸 안 먹으면 우울해지고 그때 또 단 것을 먹어버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면서 계속 단맛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공 감미료도 마찬가지로 단맛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당에 대한 욕구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봐왔던 경험상 평상시에 단맛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단 것을 보상 심리로 더 찾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음료를 굳이 따져서 챙겨 드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식습관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다른 단당류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떡, 면, 과자,
초콜릿과 아이스크림과 같은 당류를 더 많이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먹고 나서 단맛에 대한 욕구를 못 이기고 다른 단 음식들을 추가로 더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들에 있는 칼로리나 당이 우리 몸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더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제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단맛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비록 제로 음료일지라도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과연 제로 음료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결론은 제로 음료에서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도출된 결론이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하지만 정말 딱 한 잔 먹어야 할 때라면 제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